오늘 눈 많이 온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집이 50년을 버텼는데. 노인은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되었죠. 그 기적의 시작은 늘 대문 앞을 서성이던 떠돌이 백구였습니다. 경상북도 양천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0가구 남짓한 집들이 계곡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집이 바로 인철 할아버지네 집이었죠. 인철 할아버지는 올해 68이었습니다. 아내 정숙 할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산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하나 있었지만 15년 전 큰 다툼 끝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손자 손녀는 사진으로만 봤을 뿐 단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죠. 집은 낡았지만 정겹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매화나무는 매년 봄이면 꽃을 피웠고 장독대에 올려놓은 항아리들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인철 할아버지는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예상보다 눈이 많이 오네. 정숙 할머니가 저녁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상하긴 하네요. 내일 면사무소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인철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방눈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왔구만. 정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부터 대문 앞을 서성이는 떠돌이 개가 있었거든요. 새하얀 털에 덩치가 제법 큰 개였는데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은 줬어요? 아침에 줬지. 근데 저놈 참 신기해. 밥을 주면 꼭 대문 앞에 앉아서 우리 집을 쳐다보더라고. 저녁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인철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에 된장국을 말아 그릇에 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백구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눈에 젖은 털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리 와, 이놈아. 인철 할아버지가 그릇을 내려놓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인철 할아버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묘하게 애절했습니다. 너 누구 집 개였냐? 왜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밥을 다 먹고 나서 인철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감기 걸려요. 뒤에서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뒤척이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대문 앞에서 요란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철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놈이 왜 저래? 무슨 일이에요? 정숙 할머니도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짖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인철 할아버지가 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백구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인철 할아버지의 바지를 물고 현관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왜 이래? 하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인철 할아버지를 끌어당겼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릉.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와요. 당장.
인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정숙 할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백구는 이제 정숙 할머니의 치마까지 물고 대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을 끝맺기도 전에 집 뒤편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뛰어요. 빨리. 인철 할아버지가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백구는 앞장서서 대문을 빠져나갔어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굉음은 점점 커졌고 땅이 흔들렸거든요. 백구가 마을 아래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부부는 맨발로 지늘길을 내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으악! 정숙 할머니가 미끄러졌습니다. 인철 할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괜찮소? 일어날 수 있소? 네, 빨리 가요. 두 사람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철 할아버지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이 있던 자리로 엄청난 양의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숙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백구가 다시 짖으며 앞으로 뛰어갔어요. 맞아. 아직 안전한 곳까지 가야 해. 인철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이끌었습니다. 마을 회관까지는 100m 정도 남았어요. 백구는 계속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차림의 놀란 표정이었어요. 인철 할아버지, 정숙 할머니, 무사하셨어요? 이장인 박성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간신히 저희 집이... 알아요. 방금 소방서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인철 할아버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가구 중 16가구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무사했습니다. 백구야. 인철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구는 회관 입구에 앉아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흠뻑 젖은 몸을 떨면서도 꼿꼿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게가 우릴 살렸어. 정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가 아니었으면 우린... 말을 잇지 못하고 정숙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날이 밝자 피해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네 집은 완전히 매몰되었고 옆집 세 채도 반파되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박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산사태는 예고 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모두가 미리 대피했어요. 다 적의 덕분입니다. 인철 할아버지가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회관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적애가 우리 집 문을 긁어대며 짖었어요. 덕분에 잠에서 깨서 나올 수 있었죠. 옆집 김영자 씨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적애가 우리 집 대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우리 집도요. 여러 주민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백구는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웠던 겁니다. 대단한 개로구만. 박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온 게예요? 모르겠어요. 2달 전부터 우리 집 앞을 서성였는데. 인철 할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도 인철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해요. 면사무소에서 버스를 보냈어요. 박 이장의 말에 주민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부부는 챙길 것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나왔으니까요. 백구야,
우리 따라올래? 인철 할아버지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인철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부턴 우리 식구야. 알겠지? 백구가 인철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정숙 할머니도 무릎을 굽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양천리 주민들은 20km 떨어진 읍내 체육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체육관에는 이미 다른 수재민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담요와 라면, 생수가 지급되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부부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하세요.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할아버지가 받아들고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배고프지? 도시락 반을 떼어 백구에게 주었어요. 백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정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일단 정부 지원금 받아봐야지. 그리고 인철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15년 만에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린 이겨냈잖아요. 정숙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소. 우린 살아남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피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복구 작업을 돕고 밤에는 담요를 덮고 잠을 청했어요. 백구는 항상 인철 할아버지 부부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계십니까? 예, 접니다. 피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댁은 전파 판정이라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도 배정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집 재건축까진 부족하지만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500만 원. 50년 추억이 담긴 집의 값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지금으로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직원이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게는 등록된 개입니까? 아니요. 떠돌이였어요. 그럼 보호소로 보내야 할 텐데요. 안 됩니다. 인철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우리 목숨을 구했어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이고 뭐고 이 개는 우리 가족입니다. 정숙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등록을 해주셔야 해요.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의사가 백구를 진찰했어요. 건강 상태는 양호하네요. 나이는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칩이 없는 걸 보니 등록되지 않은 개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수의사가 백구의 목덜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 옛날 목줄 자국이 있네요. 오래 키워진 개 같은데 주인과 헤어진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그럼 주인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찾아봐야겠지만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유기견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온순한 눈빛으로 인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넌 원래 주인이 있었구나. 백구가 가만히 인철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등록증은 일주일 뒤에 나올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인철 할아버지 맞으십니까? 저는 KBS 뉴스 제작진인데요. 네, 맞습니다만. 양천리 산사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걔가 주민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화제더라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저희가 내일 그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혹시 원래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방송팀이 대피소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인철 할아버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했어요. 백구가 어떻게 자신들을 구했는지,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깨웠는지. 정말 대단한 개네요. 개 이름이 뭡니까? 백구입니다. 털이 하얘서 그렇게 지었어요. 원래 주인은 없습니까? 모릅니다. 2달 전부터 우리 집 앞을 서성였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방송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산사태 막은 영웅 백구라는 제목으로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인철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인철 할아버지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백구의 주인입니다. 인철 할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백구는 원래 제 아버지가 키우시던 개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백구가 집을 나갔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철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백구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구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했다니. 아버지가 정말 잘 키우셨던 거예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경찰관이셨어요. 퇴직하신 뒤에 백구를 입양하셨죠. 백구를 정말 아끼셨어요. 매일 산책시키고 밥도 손수 해주시고.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왜 백구가 우리 마을까지 왔을까요? 여긴 어디서 오셨는데요? 대구입니다. 양천리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0km를. 인철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찾아왔단 말인가? 혹시 아버님이 양천리와 연관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잠깐만요. 정우진이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오래된 사진이 있는데 여기 양천리라고 적혀 있네요. 언제 사진입니까? 한 30년 전 같은데요.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찍으신 것 같아요. 경찰복을 입고 계시네요. 인철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양천리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에 젊은 경찰관이 근무했었죠. 혹시 성함이? 정민호입니다. 정민호. 인철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기억났어요. 정민호 순경. 25살 청년이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아십니까? 알고 말고요. 정순경님. 우리 마을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인철 할아버지는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민호 순경은 마을 어르신들을 잘 챙겼어요. 농사일도 도와주고
밤에는 순찰도 돌고 특히 인철 할아버지 집에 자주 들렀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저희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어요. 인사도 없이 전근 명령이 떨어졌대요. 갑작스럽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인철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백구가 왜 양천리까지 왔는지. 백구는 주인의 추억을 따라온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들은 후각 기억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옷에 남아있던 냄새를 따라온 게 아닐까요? 인철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단한 녀석이에요,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백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키울 수 없지만 백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백구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인철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넌 주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리고 우릴 구해줬어. 백구가 인철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날 밤 인철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구는 정민호 씨 아버지가 키우던 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순경님 기억나오? 된장찌개 좋아하시던 분.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다니 안타깝네요. 백구가 주인을 잃고 방황하다가 우리 마을까지 온 거요. 주인의 추억을 찾아서. 정숙 할머니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한 것. 우리가 잘 돌봐줘야겠어요. 그래야지. 그날 이후 백구는 인철 할아버지 부부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개가 아니라 운명이 이어준 가족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임시 주거지가 배정되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방 2개의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면사무소 직원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할아버지 부부는 백구와 함께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셋이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여보, 백구 밥그릇 사야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백구 이제 제대로 된 집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백구가 인철 할아버지 부부의 목숨을 구하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100km를 걸어 돌아가신 주인의 추억을 찾아온 백구의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구가 가져올 기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임시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복구 작업 일당을 받으며 생활비를 벌었고 정숙 할머니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백구는 두 사람이 일하러 나가면 집을 지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복구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백구는 요즘 들어 유난히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백구야, 천천히 가자. 하지만 백구는 어느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갔어요. 마을 외곽 쪽이었습니다. 거긴 왜 가려고 그래? 인철 할아버지가 따라가자 백구는 한 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여긴 최신의 옛날 집이잖아. 10년 전에 떠났는데. 백구는 대문 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들어가면 위험해. 이리 와. 하지만 백구는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쪽 구석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끙끙. 백구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흙이 튀고 앞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가 묻혀 있나? 조금 더 파자 나무 상자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지? 인철 할아버지가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백구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정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백구가 찾아낸 거요. 최신의 옛날 집 마당에 묻혀 있었어. 열어봐야겠네요. 인철 할아버지가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등기부등본이네. 인철 할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양천리 산 47번지. 최영수 명의로 되어 있어. 최 씨가 땅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왜 이걸 묻어뒀을까?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이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 모은 땅이다. 나는 도시로 떠나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땅을 지켜달라. 마이너스 최영수. 이 사람 돌아오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거겠지. 인철 할아버지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토지 면적이 1000평이나 되었어요.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인철 할아버지는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확인해 주었어요. 산 47번지요? 여기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네요. 개발이요? 네. 정부에서 양천리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한대요. 보상금이 평당 500만 원 나온다고 하던데요. 인철 할아버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0평이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 응답이 없으면 국가 소유로 넘어가요. 그럼 최영수 씨를 찾아야겠네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 주소로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인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최영수의 모습, 그리고 가족 사진들.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어떻게요? 모르겠소. 하지만 백구가 이걸 찾아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요.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철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며칠 뒤 인철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종자 찾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이웃이에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요. 하지만 이 사람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인철 할아버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 방향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 백구야? 백구가 가리키는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벽에 붙어 있는 벽보. 실종자를 찾습니다. 인철 할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벽보를 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최영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 마이너스 희망을 찾는 사람들. 이거야. 인철 할아버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종자 가족 모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영수라고 10년 전에 양천리를 떠났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뒤 대답이 왔습니다. 최영수 씨, 여기 등록되어 있네요. 가족이 찾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연락처 드릴게요. 인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최영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네. 10년 전까지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남기신 물건을 찾았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남기셨군요. 혹시 아버님 소식 아십니까? 4년 전까지는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이요? 치매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어느 날 나가셨대요.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인철 할아버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못 찾았어요. CCTV도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찍힌 게 대구역이었어요. 대구역. 인철 할아버지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정민호 경찰관도 대구에 살았어요. 백구도 대구에서 왔고, 최영수 씨 딸분, 혹시 아버님이 경찰을 아셨습니까? 정민호라고. 정민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요. 아버님 친구셨을 겁니다. 옛날에 같은 마을에 계셨거든요. 아, 맞아요. 아버지가 가끔 그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 그럼 혹시 대구에서 정민호 씨를 찾던 건 아닐까요?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서 옛날 기억만 남으셨거든요. 자꾸 고향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정민호 씨 아들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바로 정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진 씨, 혹시 아버님 친구 중에 최영수라는 분 아십니까? 최영수 아버지 유품 중에 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4년 전쯤 그분이 아버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아볼게요. 몇 분 뒤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습니다. 4년 전 3월, 오늘 영수가 찾아왔다. 많이 늙었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만나셨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혹시 아버님 병원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볼게요. 정우진은 사흘 뒤 다시 전화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최영수 씨 행방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원에 연락하셨더라고요. 최영수 씨를 위해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구 북구에 있는 은혜 요양원이에요. 거기 계실 겁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곧바로 최영수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님, 아버님 찾았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틀 뒤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대구로 향했습니다. 최영수 딸도 요양원으로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이 인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다 백구 덕분이에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영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새었고 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달려갔습니다. 최영수는 딸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시죠? 저예요, 아버지. 수진이요. 수진이. 최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 수진이.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 땅 문서 찾아주셨어요. 수진이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영수는 상자를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땅. 네, 아버지. 이 땅으로 치료비 해결할 수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계가 찾아냈어요. 인철 할아버지가 백구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최영수는 백구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하얀이. 네. 하얀이 정순경님 개. 인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영수가 백구를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민호 씨가 키우셨던 개예요. 정확히는 정민호 씨 아버지가요. 최영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최영수의 손길을 받았어요. 착한 개, 착한 개야. 그날 수지는 땅 보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보상금이 나왔어요. 50억 원. 최영수의 치료비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백구가 한 일인걸요. 그래도 살해를 해야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백구만 있으면 돼요.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최소한 집 지으시는데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집이야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것 지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집을 지으셔야죠. 결국 수지는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사양했지만 수진의 고집에 못 이겨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집으로 돌아온 인철 할아버지는 정숙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숙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 백구 덕분이요. 백구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 찾았을 거요. 정말 신기한 게예요. 두 사람은 백구를 안아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2억 원이 생긴 인철 할아버지 부부는 양천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보, 집 크게 지어요. 나중에 손주들 오면 재울방도 만들고. 손주들이 올까? 인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아들. 손주들은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한번 연락해봐요. 지금 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15년 전 아들과 크게 다퉜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었죠. 당시 인철 할아버지도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절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정숙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 민서가 엄마야. 엄마. 그래. 잘 지내니? 왜 갑자기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너무 오래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도 바빴으니까요. 민서가, 우리 한번 보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어렵고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와라. 집이요? 양천리 말씀이세요? 응. 집 새로 짓고 있어.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갈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올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기다려봅시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양천리에 새 집이 올라갔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방도 4개나 되었죠.
여보, 손주 방에 뭐 놓을까요? 글쎄 올지도 모르는데. 인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누구지? 인철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일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 둘이었어요. 민석이. 인철 할아버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왔구나. 네. 엄마가 오라고 해서요. 그래, 들어와라.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주는 할아버지를 처음 보는지 수줍어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많이 컸구나. 인철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서가 앉아라.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그동안 미안했다. 인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내 부탁을 거절한 거. 지금도 후회해. 괜찮습니다. 저도 철없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지. 인철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다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버지. 아들아, 난 내가 자랑스럽다. 혼자 힘으로 잘 살았잖아.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숙 할머니와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백구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발치에 앉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게는? 백구야. 우리 목숨을 구해준 개지. 인철 할아버지가 백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산사태, 백구의 등장, 최영수를 찾은 이야기까지. 정말 대단한 개네요. 아들이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 집도 백구 덕분에 지은 거야. 정숙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아들의 사업 이야기, 손주들 학교 이야기, 인철 할아버지 부부의 마을 이야기.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그래줘라.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네. 방학 때는 여기서 지내도 되죠? 당연하지. 방도 마련해뒀어. 밤늦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백구는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모두에게 머리를 비볐어요. 백구도 좋아하네. 그러게. 가족이 모인 게 좋은가 봐.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양천리에 벚꽃이 만발했어요. 산사태 흔적은 복구되었고 마을에는 새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다시 심어졌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나무였어요. 정숙 할머니는 장독대를 새로 만들었고 된장과 고추장을 담갔습니다. 할아버지, 백구랑 산책 가도 돼요? 손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지훈이는 백구와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백구는 아이를 보호하듯 옆에서 걸었어요. 백구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지훈이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대. 백구가 지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오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들이 고기를 구워 올렸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식사 후 인철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어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손주들 크는 거 봐야지.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래줘라.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인철 할아버지는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곳에는 새길이 놓였고 집들이 다시 들어섰어요. 백구야, 내가 다 만들어준 거야. 백구가 인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넌 우리에게 온 천사야. 며칠 뒤 정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철 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백구 이야기가 신문에 났잖아요. 그걸 보고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사요? 네. 동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백구 이야기를 담고 싶대요. 그래도 될까요? 좋은 일 아닙니까? 백구 같은 개가 더 많이 알려지면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거예요. 인철 할아버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백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 달 뒤 방송팀이 양천리를 찾아왔습니다. 백구의 일상을 촬영했고 인철 할아버지 가족을 인터뷰했어요. 백구가 당신 인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목숨을 구해줬고 가족을 되찾게 해줬어요.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그냥 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다큐멘터리는 석 달 뒤 방영되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게 백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양천리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백구 보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인철 할아버지는 방문객들을 반겼습니다. 백구도 사람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저희도 개를 키우는데 백구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유기견 입양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백구야, 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정숙 할머니가 백구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방학을 맞아 양천리에 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백구랑 계곡 가요. 그래, 가자. 온 가족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지훈이가 공을 던졌습니다. 백구는 공을 물고 돌아왔어요. 백구 진짜 똑똑해. 딸아이 지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있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백구가 그 사이를 누비는 모습. 여보, 행복하죠? 정숙 할머니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행복하오.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다 백구 덕분이에요. 그래. 백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백구는 마당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는 어디서 왔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거야. 하늘에서요? 그래. 우리를 구하려고 하늘에서 보낸 천사지. 지훈이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넌 천사구나.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인철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백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넌 어디서 온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인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주인 정민호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우리를 구해줬다는 걸. 인철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우리에게 와줘서. 백구는 인철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처럼. 인철 할아버지는 그 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호 씨, 고맙습니다. 백구를 보내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백구가 인철 할아버지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들,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산사태에서 목숨을 구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고 15년 동안 단절되었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백구의 이야기. 사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정민호 경찰관이 백구를 보내 인철 할아버지 가족을 지켜준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오해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죠. 인철 할아버지처럼 15년 동안 아들과 연락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구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작은 계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백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줬어요. 충성심, 사랑, 그리고 연결의 힘을요. 우리도 백구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